자, 미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박동규 뉴욕 뉴저지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줌입니다. 자, 지난주는 연결 못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외신을 보면은 그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또 그렇고 마가 진영 내부에도 뭐 분열도 생기고 있다. 마가하고 또 트럼프도 대립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에 네. 트럼프 진영의 6개 분파와 갈등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났을 정도로 지금 마가 진영 내부 균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마가 대 2기 마가, 또 트럼프 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트럼프 대 머스크, 트럼프 대 스티브 배넌, 배넌 대 머스크, 또 극우 대 전통 보수 등이 이제 그 분파들이고요.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가 진영의 내전, 마가 시빌 워, 영화 제목 비슷하죠. 예, 그거 뭐 무기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간의 전쟁,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인 갈등이고, 또 트럼피즘과 마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는 당장 내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8년의 대선까지 계속될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6개 분파 중에 그러면 가장 큰 갈등의 축은 뭡니까? 예,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기 마가와 2기 마가의 갈등입니다. 1기 마가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백인 노동자 계층이고요. 그렇죠. 대표적 인물이 스티브 배넌, 마조리 테일러 그린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백인들이 민주당을 벌였다 이러면서 시작된 건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2기 마가의 주인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거기에 팔란티어를 더해서 그들 그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억만장자들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등이죠. 그래서 2기 마가가 추진하는 부자 감세와 친기업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혜택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당연히 1기 마가 주인공인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트럼프 2기 마가의 경제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 배너는 그 머스크에 대해서 당신은 트럼프에 충성하지도 않고 마가 운동을 배신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특히 트럼프 예산안 있죠. 빅 뷰티풀 빌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일론 머스크와 빅테크 같은 최상위 부유층과 대기업의 감세를 위해서 마가 지지자들의 대다수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복지를 훔쳐가는 법안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고요.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마가 진영이 10% 이상 공화당의 등을 돌릴 것이고 연방 하원의 40석 이상을 민주당에게 뺏길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머스크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H비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불법 체류자, 배신자, 또 마약 중독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했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매우 깊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가장 최근에 트럼프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잘 아시다시피 큐어넌 음모론의 대표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브루클린에 있는 어떤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미성년자들을 인신매매했다.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해온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트럼프에게 가장 충성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프리 앱스틴 파일 공개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또 머조리 테일러 그린이에요. 그래서 앱스틴 범죄 피해자 수십 명과 함께 여러 차례 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방의사당 앞에서 앱스틴 파일을 전면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은 괴팍한 광인이고 배신자고 좌경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지금 어저께 바로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한 표를 빼고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끄는 마가 진영에 백기투항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뒤끝이 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어떻게 반격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앱스타인 파일, 앱스타인 이제 그 소위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유명한 사망한 사람인데 여기 파일에 트럼프가 등장한다 이름이 이런 거잖아요. 의혹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게 공개된다면 그게 실제 트럼프한테 타격을 줄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까? 네. 그것은 공개해 봐야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긴 하죠. 일단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 성범죄 사건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또 다른 관점은 동시에 권력형 비리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 숫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미성년 성매매 및 성폭행 사건인데 그것만으로도 물론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 배후의 권력과 돈의 유착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됐다시피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류 영국 왕자, 사우디 왕가, 또 더쇼위츠 하버드 법대 교수, 아코스타 당시 연방 검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이 제프리 앱스틴의 수사 기록에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일반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앱스타인이 처음 체포되고 기소되었을 때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역대급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어요. 그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고요. 그의 범죄는 종신형이 가능했던 사건이었는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겨우 13개월형에 그것도 매일 12시간까지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는 결국 잠만 자러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의 비리와 협작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판결이었다라는 것이 상식이자 또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아코스타 연방 검사였고 피의자 앱스타인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트럼프의 최측근 더쇼위츠 하버드 법대 교수였는데요. 아코스타 검사는 결국 트럼프 1기 때 노동부 장관이 되었고요. 더쇼위츠 교수는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탄핵 때 의회에서 변호사 팀을 이끈 핵심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당시 보수적인 폭스 뉴스에 거의 매일 이 더쇼위츠 교수가 나와서 트럼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리려면 마치 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그때 성폭행 사건에